오늘은 동양역술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동양사상의 기본 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동양사상의 기본 응용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역술특강의 강의를 해주실 장동순 교수님의 소개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동양역술 특강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의 자연사상이라는 것은 실학입니다. 그래서 그날 배우면은 그날 막바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동양의 자연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러한 동양 자연사상의 기본적인 개념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응용의 예를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래로 여기 좀 보십시오. 그래서 첫째, 얼굴 형상.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른 체질과 심리.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동양의학의 실용적인 건강법. 그 다음에 남녀의 궁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과 이제 그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얼굴 형상에 따라서 남녀의 어떤 궁합이 어떻게 좋은가 나쁜가. 어떤 궁합은 굉장히 상극인 궁합이 있고, 어떤 궁합은 굉장히 잘 맞는 궁합이 있고, 이러한 그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여기 모나리자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나리자. 모나리자 얼굴이 지금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만일 이런 모나리자의 얼굴이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모나리자의 얼굴이 이렇게 기냐, 이마가 넓고 이렇게 턱이 뾰족한가, 아니면 동그란가, 아니면 모나리자의 얼굴이 이마하고 이렇게 턱이 이렇게 각진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렇게 하악이 넓고 그냥 이마가 뾰족한가, 또는 이렇게 이제 거의 타원형처럼 이렇게 얼굴이 생겼는가에 따라서 모나리자의 성격의 일부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서 우리가 만약에 얼굴이 길다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굴이 길면은 얼굴이 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인자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길면은 일단 인자하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인자한가?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얼굴이 이마가 넓고 턱이 뾰족한 사람. 마치 이제 불이 올라가듯이 정열이 아니라 정열적인 건데, 정열적인. 그러니까 이마가 넓고 턱이 뾰족한 사람은 마치 불이 이렇게 탁 올라가듯이 굉장히 정열적이고 아주 화끈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이 동그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동그란 사람. 얼굴이 동그란 사람은 모든 기운이 가운데로 뭉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각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면은 박경림 씨나 차인표 씨 같이 이렇게 얼굴이 네모나게 스퀘어로 각진 사람이 있으면, 이런 얼굴이 각진 사람은 남이 시키기 전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이 굉장히, 그런 취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각진 사람은 솔선수범. 그 다음에 얼굴에 이게 턱이 넓은 사람, 이렇게 턱 넓은 것을 갖다가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해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깎는 경향이 많은데, 이거 깎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하악이 넓은 사람은 인내력이 좋고 지혜롭고 싹싹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계란형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기하학적인 특성을 갖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다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얼굴 형상에 따라서 왜 이러한 성격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하십시다. 예를 들면은 동양에는 이제 음양과 오행의 법칙, 이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법칙이 있는데, 동양의 오행의
제일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 다 들어가면 물상을 배우게 되면 속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진행한 거리를 갖다 시간으로 나는 것이 속도죠. 순간 속도는 물론 그걸 갖다 미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용해도, 수많은 어떤 과학적인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가 바뀌지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인데, 동양의 이런 역학, 음양과 오행, 이런 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이론을 갖다가 개진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내려요. 정의, definition. 정의를 갖다가 굉장히 잘 내려야 되는 것이, 그리고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정의를 갖다가 일단 우리가 한번 내리면 그 정의는 바뀌지가 않아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행의 정의를 한번 내리면 내려진 오행의 정의는 사람의 체질을 분리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건강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일련의 기상을 갖다가 예측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의 맥을 갖다가 짚는데,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는데, 수많은데 무소불위로 일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오행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행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오행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태양계에서 5가지 기본적인 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목성, 화성, 토성, 금성, 그리고 수성이 있는데, 태양과 달을 제외하고는 이런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우리 지구에 사는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행성이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을 갖다가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인데, 동양의 이 자연사상이나 역에서는 이런 오행성의 영향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몇천 년 전에 이미 정해놓고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시 현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목이라면은 이게 사실은 목성인데요. 목이라면 목성인데, 이 목성의 기운인데, 인체에서 목성의 기운은 간이나 쓸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간, 담에서 목성의 기운이 나오는데, 이 목성의 기운은 이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보면 완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이 완이라는 것이 한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이걸 갖다가 이제 완만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잘 규명을 해보면 이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 하면은 이것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라는 것을 갖다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화는 산에서 이게 흩어지는 기운인데, 화의 기운은 화성의 기운이죠. 이 화의 기운은 심장과 소장에서 나오는 건데, 심장은 폭발적인 어떤 그 펌프죠. 그 다음에 소장은 많은 열량을 흡수하는 열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은 이게 뜨거운 열들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화는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열기다. 그 다음에 토는 끈끈하게 엉겨서 이게 단단해질 고자인데, 그런 기운을 가진 것인데, 토는 위장과 비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끈끈하게 엉겨서 단단하게 굳는 기운이 바로 토의 기운입니다. 토성의 기운이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는 것은 금성의 기운인데, 긴장시키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금의 기운이 많으면 이 피부가 땡겨서 이렇게 땡기는 기분, 긴장하는, 우리가 사막이나 건조할 때 이 피부가 땡기듯이, 그래서 이 긴장시키는 기운인데, 이것은 인체에서는 폐하고 대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에서 잡아당겨서 표면적을 넓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결정을 이루는 기운이 바로 금에 긴장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하고 대장에서 나오는데, 폐라는 게 뭡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교환하죠. 그러려면 면적이 넓어야죠. 그래서 이게 폐포라는 것이, 이게 폐포를 갖다가, 인간의 폐포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펴서 이렇게 넓게 펼쳐 놓으면은 저 넓은 대학의 운동장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잡아당겨서 네 방향을 갖다 잡아당기면 이렇게
사각진, 이렇게 사각으로 접어당겨서 이렇게 각진 기운이, 결정을 이루는 기운이 바로 금의 기운인데, 이건 폐하고 대장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물이죠. 물은 뭡니까? 차죠. 차고 물은 아주 굉장히 연하죠. 그러니까 차고 연하니까 차고 연한 기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수라고 하고, 이 수의 기운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신장과 방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목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 화는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열기, 토는 끈끈하게 옮기는 기운, 엉겨서 이렇게 단단하게 굳는 기운, 금은 잡아당겨서 표면적을 갖다가, 그걸 우리 비표면적이라고 그러는데, 단위 최적당의 어떤 그 면적, 에어리야, 표면적을 갖다가 가장 넓게 해서 그 사각으로 결정을 이루는 기운, 그 다음에 수는 차고 연한 기운.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한 100번 이상 지속적으로 수많은 동양의 여러 가지 그 응용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자연적으로 이런 이치를 습득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이라는 것은 목성의 기운인데 이것은 인체 간하고 쓸개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아까 그러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그랬죠. 목기 따뜻하고 부드럽잖아요. 따뜻하면 어떻게 되는? 밀도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따뜻해지면은 밀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따뜻한 아지랑이나 따뜻한 열기나 따뜻한 뜨거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력을 갖는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부드럽기 때문에 마찰이 적어요.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떤 기운에 의해서 상승하는 부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 부력을 갖는 거죠. 이게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승 부력을 갖게 되면 이게 하늘로 상승하거나 앞으로 전진하는 기운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이 큰 사람은, 자, 목기는 인체에서 간에서 나온다 그랬죠. 간이 큰 사람은 이렇게 하늘로 상승하는 아지랑이처럼 하늘로 상승하는 이런 그 기운이 뭉치면은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기운이 많아지면은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물질이 되는 거죠. 물질이 돼서 얼굴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큰 사람은 얼굴이 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간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오히려 이 옆쪽으로 넓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물론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이 정도로 이제 극단적인 사람은 없겠지만은, 이런 사람은 간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입니다. 얼굴이 길면 길수록 간이 좋은 거죠. 또 얼굴이 이제 간이 좋으면 위장이 나쁘고 폐대장이 약하기 때문에 얼굴이 길기만 해서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얼굴이 길면은 일단은 간이 좋고 따뜻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인자한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간이 크면은 앞으로 또는 위로 전진하는 기상이 좋죠. 그래서 간이 큰 사람은, 얼굴이 긴 사람은 계획력이 좋고 추진력이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머리가 이제 응용력이 뛰어나신 학생들은, 또는 이 사람 여기 색깔이 청색이죠. 청색으로 그려놓은 이유를 갖다가 아실 겁니다. 왜 청색으로 그렸냐? 청색이라는 건 희망의 색이죠. 앞으로 전진하는 색 아닙니까? 그래서 간이 큰 사람은 계획력이 좋고 기획을 잘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기상이 좋고, 그래서 이게 청사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시광선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이 청색 계통은 파장이 적색 계통에 비해서 파장이 짧죠. 단파장이죠. 단파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파장의 빛과 장파장의 빛이 이렇게 있으면은, 단파장의 빛은 장파장에 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앞으로 페니트레이션하는 이러한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나 또는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나 이것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간이 좋아지면은 얼굴이 길다. 얼굴이 긴 사람은 착하다. 얼굴이 착한 사람은 또 간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호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의 오장육부의 대소를 가지고서 대소를 갖다가 얼굴 형상을 가지고 역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 목의 기운은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그랬죠. 이 기운은 간과 쓸개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길죠.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그 물리학적인 정의의 기초에서 기하학적인 형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것 같으면, 화라는 것은 뜨거운 열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확산하는 열기. 이 확산하는 열기는 어디서 나온다? 인체에서는 심장과 소장. 심장은 강력한 뜨거운 붉은 펌프죠. 엔진이죠. 그 다음에 소장은 높은 칼로리를 갖다가 열량을 흡수하는 기관 아닙니까? 다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화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장과 소장에서 화가 나오는데 뜨거운 열기 아니에요. 뜨거운 열기가 많아지면은 위로 솟으면서 확산을 하죠. 그래서 얼굴이 이마가 넓고 어떻게 돼요? 턱이 좁은 역삼각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마가 넓고 턱이 좁은 수많은 탤런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영애 씨라든지 뭐 수많은 탤런트들이 있는데, 여기 얼굴이 긴 사람은 이문세 씨,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석규 씨, 이렇게 얼굴이 역삼각형인 사람은 심장이 좋다. 심장이 좋고 이 사람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얼굴이 저렇게 역삼각형인 사람은 화끈하죠. 그 다음에 화끈하다는 또 좀 더 이제 어떤 그 단시간에 어떤 많은 일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일, 순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열적인 사람들이죠. 예술가 아니면 스포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역삼각형일 때 순간적으로 쓰는 힘이 강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토라는 것은 끈끈하게 엉기는 기운이 토라고 했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은 온도계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실험실에서 학교에서 깨트렸을 때 수은 방울이 동그랗게 뭉치는 걸 갖다 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 같은 것이 이제 표면 장력에서 동그랗게 뭉치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물 분자가 있고, 여기 물 분자가 있고, 물 분자가 있고, 물 분자가 있고, 여기 이제 공기 분자가 있으면은 공기 분자가 물 분자를 잡아당기는 힘에 비해서 다른 물 분자들이 이것을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결합하는 능력이 강해졌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기하학적 형상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돼서 안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끈끈하게 동종 물질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강한 거, 이걸 갖다 이제 끈끈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끈끈하게 엉기는 힘은 인간의 비장과 위장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비장과 위장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 경우에는 비장과 위장,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죠. 위가 큰 사람은 얼굴이 어떻다? 동그랗다. 예를 들어서 김혜수 씨 같이, 또는 우리 김구 주석 같은 얼굴이 동그란 사람들은 뭐다? 위장이 큰 겁니다. 위장이. 그래서 동그란 얼굴. 이런 형도를 갖다 우리가 토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이라는 것은 표면에서 잡아당겨서 면적을 넓게 하는 거죠. 이게 이 동그란 면적에 비해서 이런 사각형 면적이 넓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래서 긴장해서, 표면에서 긴장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력하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각진 얼굴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각진 얼굴. 각진 얼굴에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진 얼굴이 되면은 얼굴이 첫째 이런 턱이 이렇게 사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어느 장부가 큰 겁니까? 폐하고 대장은 폐포가 가급적이면은 넓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대장에서도 이제 물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대장이 이게 둥그렇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폐와 대장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금기라 그래요. 쇠나 바위의 기운처럼 강력한 이런 긴장의 힘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신장방광의 힘은 수에서 나오죠. 수. 아까 수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연이라고 그랬죠. 연인데 그것이 차고 연한 기운이라. 차니까 어떻게 해요? 차면은 밀도가 높죠. 밀도가 높으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연하니까 마찰이 없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턱이 넓고 이마가 좁은, 예를 들어 강호동 씨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차고 연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유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성질에 비해서 지주적인 성격은 떨어지지만은 굉장히 인내력이 있고 지혜롭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턱이 넓고 이마가 좁은 사람은 신장과 방광이 좋고, 자 그러면 만약에 간이 큰 사람, 심장이 큰 사람, 위장이 큰 사람, 폐대장이 큰 사람, 신장 방광이 큰 사람인데 이런 모든 오장육부의 크기가 골고루 비슷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타원형인 사람이에요. 타원형인 사람. 이 타원형인 사람은 그래서 오행의 목화토금수의 간의 기운이나 심장의 기운이나 이런 모든 기운이 골고루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탤런트 전인하 씨 같은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이 각지지도 않고 이마만 넓지도 않고 동그랗지도 않고 완전히 길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이 계란형의 또는 계란형의 얼굴을 갖다가 우리는 오행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간의 세기도 20%, 심장의 크기도 20%, 위장의 크기도 20%, 폐대장의 세기도 20%, 그 다음에 신장 방광의 세기도 20%. 이렇게 돼서 골고루 갖춘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친구나 가족의 얼굴을 보면은 대충 어떤 형상이라는 걸 갖다가 아는데, 물론 이 형상이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간도 크고 심장도 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이마도 넓으면서 이렇게 긴 얼굴이 되면은 이건 뭐예요? 간도 크고 심장도 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목과 화가 겸해 있어서 목화형. 그 다음에 얼굴이 이마는 넓으면서도 동그란 사람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화토형.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면서도 각진 사람은 토금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렇게 모델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기하학적인 그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상이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런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보고서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의 간신비패신 이런 오장육부의 크기를 갖다가 인체를 해부해 보지 않고 아는 것이 바로 오행체질입니다. 오행체질. 그래서 이 오행체질이라는 것은 이 오장육부의 그 기능이나 강약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 심리, 남녀의 궁합, 이 수많은 데에 무소불위로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행체질을, 얼굴 형상에 따른 오행체질을 갖다가 아는 것이 엄청나게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어떤 그 지식을 갖다가 이제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제 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얼굴이 이 사람이 뭐죠? 간이 크죠? 그쵸? 우리가 그런데 간이 컸는데, 간이 크면 앞으로 전진하는 또는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 강력하죠.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는데 굉장히 겁이 없는 사람이죠. 무슨 일을 하는데 겁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이 크다. 간이 뭐 쪼그라들었다. 간이 뭐 이렇게 부었다. 이게 약간 그 세속적인 용어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런 간이라는 것이. 이것이 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얼굴이 긴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한다면 이 사람은 겁이 없어서 겁 없이 과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이유가 얼굴이 긴 사람은 겁이 없기 때문에. 또 이 간하고 담이, 쓸개가 담이죠. 간하고 담인데 쓸개는 뭐예요? 쓸개는 간이나 담이나 이제 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담대하다. 담대하다가 사람이 겁이 없고 굉장히 용맹할 때 우리가 담대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겁이 없다는 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한다면 겁 없이 과속하는, 얼굴이 긴 사람은 겁 없이 과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얼굴이 역삼각형인 사람. 화끈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한다면은
순간적으로 화끈하게 170, 180km를 밟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화끈하게 밟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열적인 사람이죠. 정열적인 사람. 정열. 정열이 넘치는 사람이. 순간적인 어떤 그 힘의 발산이 순간적이게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얼굴이 동그란 사람은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동그란 사람은 모든 기운이 어디로 향해요? 자기의 내면을 향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동그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집중력이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겁니다. 어떤 수학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겁니다. 집중력이 좋아.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끝까지 집중해서 그 이치를 갖다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서 그걸 못 봐요. 이 기운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기운이 자기 중심적으로 안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가는 기운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서 눈치 없이 과속을 하다가 뭐 티켓을 띈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게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다음에 이런 얼굴이 이렇게 이제 각진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가 어떠한 그 틀을 만들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자기가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이 사람 솔선수범.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이기거나 남이 어떤 일을 시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자기보다도 먼저 추월을 하게 되면 지기 싫어서 그 사람은 지기 싫어서 같이 과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신장방광에는 아까 양보하는 기운이라고 그랬죠. 양보하고 지혜롭고 아래로 숨어 들어가는 기운이 바로 이 수의 기운인데 이런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서 빵빵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겁을 먹고서 순간적으로 페달을 갖다 밟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과속하는 이유도 이제 다 이게 체질론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데 설득하는 방법도 이제 다 이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서 이 얼굴이 역삼각형인 사람은 불이죠. 불은 뜨죠. 그래서 이게 얼굴이 역삼각형인 사람은 칭찬을 해서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얘기는 다 들어줘요. 이게 얼굴이 역삼각형. 칭찬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찬에 굉장히 약하긴 하지만 얼굴이 이렇게 역삼각형인 사람은 특히 너는 참 인물도 미인이고 그 다음에 머리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패션도 스타일도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 칭찬 같은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얼굴이 동그란 사람은 쓸데없이 칭찬했다가는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에 자기가 분명히 인물이나 뭐 이런 면에서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은데 뭐 인물 좋다 뭐 이렇게 하다 그러면 굉장히 역효과가 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치대로 집중력 있게 꼬치꼬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더 얘기를 할 거니까 우선 이렇게 오행의 얼굴 형상에 따른 그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가 굉장히 나타난다.